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고 곳곳에 빙판길도 우려됩니다. 오후에는 서울 등 내륙에 눈이 예보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폭설엔 보통 눈보다 두세 배 더 무거운 습설이 내리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붕과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철제 구조물까지 쓰러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한 대표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악재가 겹치자 예상을 깬 두 달 연속 인하로 선제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모든 파괴의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형 미사일의 표적 대상에는 수도 키이우도 포함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군사시설을 거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때 아닌 11월 폭설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YTN이 하늘에서 피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축사 건물 가까이 다가가자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무거운 눈을 버티지 못한 지붕과 구조물은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쌓인 잔해가 많아 중장비로 연신 치워도 역부족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남아있는 축사 안에는 놀란 소들이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논과 밭도 하얀 벌판으로 변했습니다. 늘어서 있던 비닐하우스가 하나 걸러 하나씩 눈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부상자가 나온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붕괴 현장도 위에서 바라보니 피해가 더 명확합니다. 밑으로 꺼진 건물 지붕은 반대쪽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산이 온통 하얗게 변한 강원 횡성군. 소를 키우던 비닐하우스에 눈이 잔뜩 쌓여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무거운 눈에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으면서 깔린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드론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는데요. 이번 폭설로 수도권 곳곳에서 축사 지붕이 무너지면서 기르던 소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피해도 심각해 농민들도 비상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사 안으로 떨어진 철제 구조물 사이 소들이 옴짝달싹 못합니다. 사람들은 놀란 소들을 몰아 급히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눈이 계속 쌓인 새벽 시간 소 200마리를 키우던 경기도 화성 축사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이곳은 원래 축사에서 건초를 보관하던 장소입니다. 축사 지붕이 무너지면서 갈 곳을 잃은 소들이 눈이라도 맞을까 급한 대로 여기에 몰아놨습니다. 고립된 소들은 대부분 구조됐지만 일부는 깔려서 다쳤습니다. 갇힌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압사된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최대한 철근들 주워내면서 어떻게든 빼내고 있거든요. 경기도 안성에서도 축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무너진 잔해 사이로 보이는 소들은 구조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소들이 걱정입니다. 두 마리가 죽고 다치고 내가 그랬네. 둘 데가 없으면 전장 좀 털어야지, 매매해야지. 폭사가 뭐 하루아침에 져지는 거 아니잖아. 비닐하우스도 폭설에 무너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눈이 쌓이면서 골조가 휘어 비닐하우스 9개 동이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16,000제곱미터 규모 비닐하우스에 심은 농작물도 냉해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딸기도 그렇고, 그 파프리카도 조금 있으면 수확할 거고, 망고도 나무인데 그 다 주저앉아 버리고.
의왕과 이천 등 비닐하우스 단지에서도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한편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무너지면서 차량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시설물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쓰러진 나무에 깔린 시민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지붕이 반으로 쫙 갈라지듯 무너졌습니다. 차량이 오가던 통로는 무너진 지붕과 골조로 들어찼습니다. 눈을 피해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되려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거 출입구가 하나인데 거기가 무너져서 아예 차를 못 빼는 상황이라서 출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경기도 안양, 군포, 희흥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지붕이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보건소 주차장 입구도 완전히 부서졌고 세차장 지붕도 내려앉았습니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눈은 게이트볼장 지붕도 무너뜨렸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근무를 해요. 무너지는 소리 막 그런 거 들려가서 좀 가봤었죠. 쭉 갈라지는 소리 막 이런 건. 용인에서는 집 앞 눈을 치우던 남성이 눈무게 때문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 경기도 남부권에 있는 도로들 곳곳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특히 경기 용인의 국도에서는 차량이 한때 5시간 가까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멈춰서 있고 답답한 운전자는 직접 내려 앞을 내다봅니다. 차량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데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가 꽤 떨어진 터널에도 차가 가득한데 일부 시민들은 5시간 가까이 도로 위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양지 고속도로 정확히 지금 돌려보니까 5시 한 55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막혀 있어요. 이곳 경사진 도로를 따라 올라가던 트레일러가 미끄러져 한참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주변에 물류센터가 몰린 곳이라 차량 통행량이 많은 데다가 우회로도 마땅치 않아 고립되는 차는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지자체 등 당국이 제설 작업을 진행했지만 곧바로 트레일러를 빼내지는 못했고 새벽 5시쯤부터 시작된 정체는 한낮이 지나서야 해소됐습니다. 앞서 새벽 4시쯤 경기 광주시 3번 국도에서도 화물차 여러 대가 2시간 가까이 멈춰 있었고 경기 안성시에 있는 고속도로에서도 트레일러가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지는 등 폭설로 경기 남부권 도로 곳곳이 마비를 겪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강원 지역 곳곳에서도 폭설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간마을에서는 축사가 무너져 한 명이 숨졌고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비 10m, 길이 45m의 비닐하우스 축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20cm 넘게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앉은 겁니다. 이 사고로 축사 지붕에 깔린 70대가 숨졌습니다. 앞서 인근에 있는 축사도 무너져 젖소가 폐사하거나 다쳤습니다. 많이 속상하죠. 그래도 키우던 짐승인데 또 배란간에 죽고 어쨌든 생계가 달린 문제고. 폭설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전기 공급도 끊겼습니다. 정전으로 난방이 중단돼 주민들은 한파 속에 새벽부터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먹고 씻고 난방, 전기가 없으면 다 그걸 못하니까. 전기가 끊긴 떡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고 제때 건조하지 못한 떡 대부분은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복구는 더딘 상황. 눈을 치우던 중장비는 가파른 눈길에서 헛바퀴만 돌고 한전 복구 차량은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안길 곳곳에는 눈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쪽에 사는 주민 9가구는 사실상 고립된 상태입니다.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강원 지역 폭설 피해 규모는 공식 집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키운 원인은 눈이 많이 오기도 했지만 물기를 머금은 뚱뚱해진 습설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습설이 왜 생기는 것이고 또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장하영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날렵한 별 모양 눈송이는 보통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사이에 만들어지는 가볍고 건조한 눈, 건설입니다. 영하 10도 이상의 비교적 덜 추운 날씨에 생기는 젖은 눈, 습설은 눈 결정에 수증기가 엉겨붙어 뚱뚱해진 형태입니다. 보통 비로 1mm 내릴 것이 눈으로 오면 1.5cm 정도가 되는데 기온이 0도에 가까웠던 그제 내린 눈은 강수량 1mm당 눈이 1cm도 되지 않는 습설이었습니다. 기온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조금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7일 날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조금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수 상당량 비가 10 이하 정도였고요. 습설은 건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1제곱미터 넓이에 눈이 1m 쌓일 경우 건설은 150kg 정도지만 습설 무게는 그 2배가 넘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습설 50cm가 쌓이면 무게가 최대 30톤에 달합니다. 15톤 트럭 2대 또는 1톤짜리 전봇대 30개가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건설 같은 경우 그냥 빗자루로 쓸으면 다 쓸려 나가는데 습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이라든가 비닐하우스에서도 이 눈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게도 무겁고 잘 뭉쳐지고 또 뭉쳐졌다가 하부에서 녹거든요. 녹으면 그대로 얼어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라북도에서 젖은 눈이 60cm 이상 쌓여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눈무게 예보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눈은 그동안 폭설이 잦아 눈무게 예보가 먼저 도입된 호남이나 강원, 경북 동해안을 비껴나 수도권과 충청 내륙에 집중됐지만 기상청은 여러 차례 무거운 눈을 강조하며 눈무게를 예보에 포함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밤사이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 더 내리겠고 서울 등 내륙의 눈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형성돼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침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 호남 지방에는 최고 7cm, 충청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 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서해안의 눈구름이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집권 여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여당은 위법, 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그 몫을 비교섭 단체에 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이해 충돌을 막아 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라 대통령이 재요구를 할 수 없는 만큼 김건희 여사 관련 일부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특검 운영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합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특별검사와 수사 대상 등을 입맛대로 고르게 된다며 여야 합의로 선정되지 않은 특검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체계에 정면으로 안 맞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는 여야가 법정 기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을 볼모로 독주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국회의 증인 동행 명령권을 강화하고 자료 제출 의무도 전부 다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물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쟁점 법안들은 여당 반대가 거세고 윤 대통령도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최종 법 통과까지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로까지 옮겨붙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한 대표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입니다. 세 번째 재표결을 앞둔 현재는 야당에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며 좀 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사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다소 기류 변화가 읽힌다는 해석 속에 한 대표가 최근 측근에게 특검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한 대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친한동훈계 인사들도 YTN과 통화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손살을 쳤지만 공천 개입 의혹으로 당 압수수색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입장을 말하기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고리로 친윤계 공세가 거세지는 만큼 특검도 생각해볼 만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 가족이 대통령 비방글을 올린 건지 혹은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한 건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문제라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있으면 자만히 사과하고 억울하면 법적 조치 취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분이 확산하자 급기야 당분간 공개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원내 지도부의 당부까지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일종의 냉각기를 갖고 좀 생각할 시간들을 갖도록 하자. 결국 친한계를 중심으로 특검을 보는 기류가 변화된 듯도 하지만 일단 친윤계를 향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다루는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단체 두 곳이 오늘 협의체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대한의학회는 오늘 오전 임원회의에서 여의정 협의체에 앞으로도 참여할 것인지 의논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오늘 회의를 열고 여의정 협의체 지속 여부에 관해 학장들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주요 재판 알아보겠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K주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여 만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배터리 없이 차체만 있는 차량으로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47억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이모 씨의 1심 선고도 비슷한 시각에 예정됐는데요. 이 씨는 경영난을 겪다가 지자체 보조금 신청과 지급이 서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십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의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이루어집니다. 권 씨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지만 캐나다와 공조한 검찰의 추적 끝에 지난 6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애경산업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과는 오늘 오후 2시쯤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재판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폭탄 선언 이후 이번에는 국경 봉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예고한 가운데 국경 차르 임명자가 젠걸음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경 차르로 지명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장 직무대행이 텍사스 남부 멕시코 국경을 찾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국경 방위군과 식사를 나누고 격려에 나선 호먼 지명자는 게임은 시작됐다며 대규모 추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going to shut down the border. We're going to have a massive deportation operation. If we don't remove them, what the hell are we doing? 국경 방문에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취임일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텍사스주를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의 25%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불법 이민자와 범죄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국경 봉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표적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9월까지 2만 명이 넘는 인도인을 포함한 불법 미입국자들이 미국 북부 캐나다 접경지대에서 체포되는 등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자 캐나다 정부에도 관세 위협으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Celles qui entrent dans leur pays. Le Canada est absolument dédié à travailler avec ses voisins américains pour faire en sorte que 미 CBS 방송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찬성하는 등 미국 내 여론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베네수엘라 국적의 불법 이민자가 조지아주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자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범죄자를 몰아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선언에 이어 전방위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군대까지 동원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하면서 결혼과 망명 신청이 속출하는 등 이민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폴 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의 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가 재고하기를 바란다,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두 동맹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둘러싸여 있다며 그런 관계들을 망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로부터 관세 폭탄 위협을 받고 있는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교역에 있어서 이들 국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런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전날 통화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이주와 또 마약 펜타닐 밀매 등 현안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전력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00만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수도 키이우의 정부와 군 시설도 표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에너지 기반 시설들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사일 90기, 드론 100개가 동원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공격이 확인됐다며 비열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나의 폭탄 안에 든 여러 소형 폭탄들을 지상에 흩뿌리는 집속탄이 사용되면서 전력시설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00만 가구가 정전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Бо старші в школу ж вести, побачили тривога, зібрались, пішли в метро. А що ми думаємо, що тут можна думати, Руслан? 푸틴 대통령은 공격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에이테크스 미사일로 자국 영토를 공습한 데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모든 파괴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미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앞으로 신형 미사일의 표적 대상에는 수도 키이우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의사결정본부와 군사시설, 방위산업시설을 거론했습니다. Повторю еще раз, эти удары с нашей стороны состоялись также в ответ на непрекращающиеся удары по росси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러시아가 키이우를 공습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 청사를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대규모 전력시설 공습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수도 키이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 시설 폭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경기 용인에는 50cm 가까운 눈이 내리는 등 경기 남부 지역에 폭설이 쏟아지며 출근길은 그야말로 마비가 됐습니다. 제설이 늦어지면서 일부 도로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져 아예 출근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골목길. 차들이 헛바퀴만 돌릴 뿐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큰 길로 나와서도 차들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출근길 시민들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냥 오르막길이나 이런 데 커브길이나 그런 데 차들이 못 가가지고 50분 걸리는데 1시간 한 40분? 시민들은 지역 인터넷 카페와 단체 채팅방 등에서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며 어떻게든 발걸음을 떼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씨름 끝에 결국 출근을 단념하고 집에 남기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순간부터 차가 눈에 박혀서 1시간을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볼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차량은 눈 속에 갇혀 있습니다. 혼자 차를 뺄 수 있다고 해도 벗어나는 게 힘들어서 주민들이 이런 제설 도구로 작업을 함께 하고 나서야 단지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설 속 하루의 시작을 열던 출근길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번 폭설로 항공기 운항도 대란을 겪었습니다. 수백 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거나 지연되면서 승객들의 여행 계획이 망가진 건 물론 비행기 안이나 공항에 발이 묶인 채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로비가 지친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그나마 의자도 잡지 못한 사람들은 맨바닥에 쓰러져 곤한 눈을 붙입니다. 폭설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고 공항에 갇혀버린 사람들입니다. 몇 시간씩 지연되다 결국 뜨지 못한 항공기나 예전보다 크게 늦은 새벽에 도착해 연결 교통편을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인천에 왔는데 도착 한 30분 전부터 또 1시간을 돌더라고요. 죽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애는 빵빵 울고 공항장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날이 밝은 뒤에도 운항 차질은 계속돼 승객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휴가까지 써가지고 항공편 예약을 한 건데 그 결항 소식을 오늘 아침에 인폼을 해줘가지고 좀 속상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좀 대만 일정이나 계획한 게 좀 다 틀어져서 뭐 휴가도 더 써야 할 수도 있고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눈을 맞아 동체 표면에 얼음이 얼면 안전상의 위험으로 항공기 이륙이 불가능해 재빙과 방빙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면서 계류장이 꽉 막힌 겁니다. 내 차례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항공기가 빠져나와요. 게이트에 있다가 빠져나오는데 그게 이제 또 평상시보다 늦게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정시에 못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도착편이 또 이제 뒤에 도착편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동시다발로 발생한 운항 차질에 항공사들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승객들의 불만이 더 컸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하는 말이 위하고 연락이 안 된다. 아예 어떤 답변을 해도 답변을 주지 않는다. 소통이 안 된다. 차라리 너무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고객의 소리에 민원을 넣어달라. 폭설 전날 인천공항을 포함한 국내 공항에서 258편이 결항, 462편이 지연됐고 둘째 날에도 최소 440편 이상이 결항 또는 지연됐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눈이 내린 후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 위에 끼는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인데요.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겨울철마다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럼 블랙아이스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홍성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차량 40여 대가 연쇄 추돌한 사고. 퇴근길과 겹치며 도로 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원인은 내린 눈이 녹았다 다시 얼어붙는 도로 위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지목됩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사고는 겨울철마다 반복됩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상주영천 고속도로 43중 추돌 사고. 연쇄 추돌한 차들이 뒤엉킨 상태에서 불까지 붙었고 일부 운전자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7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치는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전날 비가 내렸고 새벽 시간대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지만 제설제 살포는 없었습니다. 우리끼리 살보니까 내 차도 막 그때부터 부딪혀서 필요 없는 거라고. 지 맘대로 막 쑥으로 보고 막 튀어나오고. 그렇지. 나와서 보니까 전부 얼음이라 이거. YTN이 올해 초 전문기관과 블랙아이스 위험성 실험을 한 결과 시속 40km로 주행할 때 제동거리가 16.7m로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길었고 시속 50km에서는 제동거리가 37m를 넘겼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에 생길지 예측할 수 없어 더 위험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립니다. 사고를 피하려면 겨울철 눈이나 비가 온 뒤엔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 운행이 답입니다. 특히 터널을 지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터널 내부에는 사실은 응달이 져 있고 바깥쪽에는 햇빛이 있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녹은 물들이 터널 안쪽 이 진출 입구 주변에서 결빙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안전운전, 미끄러짐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상향등을 켰을 때 아스팔트가 반짝였다면 블랙아이스가 생긴 곳으로 무조건 감속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차리지 못해 미끄러질 경우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핸들은 미끄러져 기운 반대 방향으로 조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상예보를 확인해 눈이나 비 온 뒤 기온이 떨어진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이번에는 현재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아닌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이 많아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눈 대신 추위가 문제라고요. 네, 어제를 기점으로 이례적인 폭설의 고비는 넘겼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은 올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와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추위 대비 잘 해주시고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강원도 설악산으로 비공식 기록이지만 기온이 영하 14.1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관령 영하 7.7도, 파주 영하 6.5도 등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어제와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추위 속 일부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강수구름이 점차 유입되면서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북 동부에 최고 7cm, 서울 등 중부와 영남 곳곳에 최고 3에서 5cm가 예상되고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cm의 적설이 예보됐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만큼 비닐하우스 붕괴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우리 경제는 믿었던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성장률이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을 1%대 추락으로 예상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은 0.25%포인트 깜짝 인하로 금리는 3%까지 내려왔습니다. 연속 인하 행진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1,400원 안팎으로 가는 환율 불안과 한미 금리차, 가계부채 불씨 등 인하 부담이 컸지만 이를 넘어선 경기 하방 압력에 금융통합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주력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는 이미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이후 3분기 0.1% 성장 충격에 올해 전체 성장률은 2.2%로 낮췄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기존 전망치를 0.2%포인트나 내린 건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내년 1.9%, 내후년 1.8%로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살얼음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2%를 밑돈 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 유행 등 그야말로 비상 상황일 때뿐이었습니다. 커진 불확실성이 앞으로 미국 정부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로 쓰냐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숫자도 2월 때 되면 또 변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금통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부 학년에 첫 도입할 AI 디지털 교과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76종이 최종 합격해 일선 학교들의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수업에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들이 수학과 영어, 정보 교과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올해 미국에선 추수감사절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억 8,300만 명이 1조 달러를 쓸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대의 쇼핑 시즌이 될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신중해진 소비자들과 또 이들의 지갑을 열려고 하는 기업들 사이에 치열한 심리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백화점에 초대형 칠면조가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쇼핑객들은 벌써 들뜬 표정입니다. We're gonna hit some Times Square stores and get some gifts for family and friends. So. Yeah, some necklaces are really nice. Maybe a watch or a purse for my wife. 업체 대부분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미국 추수감사절은 올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미 소매업체 연합 조사 결과 추수감사절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억 8,300만 명 이상이 쇼핑에 1조 달러를 쓸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행업계는 블랙 프라이데이 직후 첫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 다음 날에는 더 할인된 상품들로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It's the best day in that post-Thanksgiving shopping period to get good deals on airfare, hotels, even rental cars.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많이 신중해졌습니다. 식료품 등 생필품 할인점 매출은 늘었지만 의류 등 선택적 소비재 판매점은 고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 수준을 측정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월에 102.6으로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 전망은 물론 소비에도 조심스러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과 그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는 쇼핑객들의 지갑을 열려는 미국 소매업체들과 부쩍 신중해진 미국 소비자들 간의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심리전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신종 마약류인 메스케치논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의 농가 주택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마약 조직이 직접 생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농가 주택을 경찰이 수색합니다. 각종 기계와 가루들이 널려 있고 봉지에는 보라색 알약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든 방 안에는 알약을 만들 때 쓰는 기계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에서 신종 마약류로 지정한 메스케치논의 제조 공장인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장을 운영한 건 20대 A씨. 메스케치논을 제조하라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농가 주택을 빌려 지난 9월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받은 재료를 알약으로 만들고 유명 드라마 문양을 새겨 자체 브랜드로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재판매하는 기존의 마약 조직과 달리 직접 생산에 나선 겁니다. 직접 원료물질을 해외에서 받아서 제조 공장을 야산에 차려놓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타 채널과 다르게는 엄청난 가격을 싸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서 경찰이 판매 초기에 적발한 덕분에 시중에 풀린 양은 6,000정, 시가로는 1억 8천만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조직은 서울에 있는 주택에서 합성대마도 제조해 판매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독일에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 원료를 전자담배 액상과 섞어 시중에 9,600만 원어치를 유통했습니다. 마약 공장 두 곳에서 압수한 원재료는 시가로 7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마약류 제조와 유통책 등 27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하고 신종 마약류 제조 방법을 알려준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6일 해킹한 정보를 유포하겠다며 법무법인에 수십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요구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강제 송환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해킹으로 내부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를 달라고 협박한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자체 조사 결과 실제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에선 빙판으로 변한 고속도로에 6,000대가 넘는 차량들이 나흘 동안 갇혔습니다. 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동북지방에선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까지 닥쳤다고 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닙니다. 간수성 일대 고속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6,000대 넘는 차량에 발이 묶였습니다. 교통경찰과 보훈단체들은 33km에 달하는 정체 구간을 돌며 뜨거운 물과 컵라면을 나눠줍니다. 허베이성 장자커우에 있는 스키장에선 케이블카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승객 50여 명이 영하 15도의 한파 속에 1시간 남짓 고공에 매달려 공포에 떨었습니다. (11월) 기준 최대 강설량을 기록한 헤이룽장성 허강시. 하룻밤 사이 49.7cm의 눈이 쌓이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앰뷸런스마저 눈길에 멈춰서자 구급대원들은 들것으로 환자를 옮깁니다.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고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허광시에서만 제설 차량 1,100대, 인력 5,8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가 닥치면서 교통지옥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이 발효된 이튿날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8일 성명을 내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의 중거리 로켓 저장 시설에서 테러리스트 활동이 확인돼 전투기로 해당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군은 여전히 레바논에 주둔하면서 휴전 협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분쟁 발발 이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전사자가 최대 4천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현지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최대 4천 명을 잃었을 수 있다며 이는 2006년 이스라엘과 한 달간의 전쟁에서 사망한 인원의 10배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축하행진 도중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가 경찰에 전원 연행됐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전 9시 반쯤 시위대 20여 명은 맨해튼 55번가 부근에서 경찰의 저지망을 뚫고 추수감사절 행진이 진행되던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시위대는 대량 학살을 축하하지 말고 무기 금수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팔레스타인 해방 구호를 외치며 가자 지구의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를 재검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루마니아 헌재는 현지 시간 28일, 지난 24일 1차 투표의 투표용지를 모두 재검증하고 재검표를 할 것을 지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4일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는 극우 성향 무소속 후보 컬린 제오르체스쿠가 22.9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산림관리와 산불 진화를 위해 산에 낸 길, 임도가 대형 산사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도 바로 아래 민가가 있는 지역도 많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무언가로 긁어낸 듯 산비탈이 깊이 패였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와 보니 민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무너진 산이 이 마을을 덮쳤고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산사태가 시작됐던 곳입니다. 사고 이후 축대와 배수로 등을 복구했지만 흙이 처참하게 흘러나갔던 흔적은 여전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 마을 산사태의 원인으로 임도를 지목했습니다. 임도는 산 중턱을 깎아 만든 길인 만큼 비가 많이 와 물이 넘치면 주변 흙이 무너져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이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난 2015년 이후 임도 때문에 발생한 산사태만 1,10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임도 720여 곳 아래에 있는 민가 1,900여 채는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이 모자라 배수 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책이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관리도 안 되는 임도는 방치해두고 산불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지금 뭐 길이만 딱 정해놓고 신설을 이만큼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고 전국 산지에 놓인 임도만 2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하고 해마다 수백 킬로미터가 새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하면서도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구조 개선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을 겪어온 그룹 뉴진스가 결국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의 계약 위반 사항들을 바로잡아달라고 마지막으로 요구해봤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며 시한으로 제시한 당일 곧바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후 통첩 당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자세한 답변을 확인하기 전부터 사실상 헤어질 결심을 굳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메일로 어도어의 답변을 받아들기 전 이미 언론에 긴급 기자회견 개최 소식을 알린 겁니다. 그렇게 취재진 100여 명 앞에 앉은 멤버들. 미소와 함께 인사말을 전한 것도 잠시 곧바로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계획을 알렸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남기에는 시간 아까운 것과 정신적인 고통. 해지 시점은 29일부터라고 설명했는데 앞서 어도어의 전속계약 해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28일 자정까지 계약 위반 사항들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만큼 시한으로 제시했던 그 시점에 예고했던 대로 전속계약이 끝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정해 주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이미 전에 충분히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셨을 거란. 어도어는 그동안 사실상 하이브와 한 몸이면서 다른 기업이라 책임이 없다는 듯 말장난을 해왔고 실제 멤버들에게 보내온 답변에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추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4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다. 멤버들과의 면담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되어서 슬프다. 전부 거짓말과 벽면뿐이었어요. 해외 팬들을 위한 별도 영문 입장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40분 동안 기자회견이 진행된 뒤 1시간 만에 어도어도 정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하는 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만큼 양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처럼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한 것에 대해 소속사인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어도어는 회사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한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향후 일정도 지금처럼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또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진스에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